병원복도, 조용히 다가가는 구두 소리. 김도윤이 6510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뒤따라온 강세리가 문틈을 살짝 밀었습니다. 김도윤 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강재인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놀라 벌떡 일어섰고 강세리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상에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에게로 향했고 발걸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확인만 할게요. 강세리는 시트를 걷어올렸고 그 순간 눈을 감고 있는 강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살아있었네. 황나라가 김도윤을 병원에서 봤다고 한 말이 진짜였네. 혹시나 싶어 따라왔더니만 이런 장면을 목격하다니. 강세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강재인을 해치려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숨긴 겁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이미 머릿속 계산을 마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 절 회장 자리에 올려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회장직이요. 황기찬을 끌어내리고 절 DHO 쪽에 추천해주세요. 그럼 나 입 다물고 있을게요. 김도윤은 할 말을 잃었고 병실 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 내가 더 어울리거든요. 김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갔죠. 왜 그렇게 놀라세요? 지금 생각해봐요. 황기찬이 뭘 얼마나 잘했는데요? DH홀딩스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서 제가 밀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회장 자리는 꿈도 못 꿨어요.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황기찬은 늘 강세리의 입김에 기대 회장직에 올랐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치듯 책임을 회피했죠. 강세리는 더 몰아붙였습니다. 당신도 그 탁자 밑에 도청장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거 황기찬이 심은 거예요. 당신을 계속 감시하고 자리에서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장치, 자신도 어렴풋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회장이 직접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강세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 더 어이없을걸요? 회의할 땐 꼭 내 의견 묻고 결정은 지 혼자 해요. 요즘은 나한테 연락도 잘 안 해요. 나 이용 다 했다고 생각하겠죠. 김도윤은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고 강세리는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결국은 황기찬이랑 같은 부류군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하자 강세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난 달라요. 적어도 난 날 버린 사람에겐 반드시 되갚아주는 여자예요. 김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결정 못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틀 드릴게요. 그 안에 연락 없으면 내가 직접 회장 자리를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강세리는 도도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김도윤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 저 둘은 진짜 자신들이 갖고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거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강세리는 강재인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었다. 바로 최자영이 바닥에 떨어뜨린 약통. 우연히 주운 그 약통을 들여다보던 강세리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알츠하이머 약? 약국에 직접 가져가서 확인한 결과였다. 순간 강세리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이걸 써먹을 수 있겠는데. 며칠 뒤 강세리는 정윤이의 치킨 가게 앞에 조용히 들어섰다. 최자영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인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강세리가 인사를 건네자 최자영은 반가운 듯 웃으며 손을 잡았다. 어머, 세리구나. 어쩜 이렇게 오랜만이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강세리는 잠시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무심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슬쩍 질문을 던졌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제는 몇 월 며칠이었더라. 그게 글쎄, 5월 아니 7월인가. 제인이랑 다녀온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제주도? 내가 거길 갔었나? 강세리는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맞네. 확실히 심각해. 이 정도 기억력이라면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했다. 그녀는 이내 눈빛을 바꾸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제인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그 아이가 며칠째 전화도 없고 너무 보고 싶지. 강세리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말했다. 그럼 절 도와주세요. 제가 제인이 오게 해드릴게요. 정말이니?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무릎 꿇고 제인이 보고 싶다고 절절하게 빌어주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최자영은 정말로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야, 부탁이다. 제인, 우리 제인 좀 데려다줘. 내 딸 좀 보고 싶다. 그때였다. 강세리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그녀 앞에 섰다. 천천히 손을 뻗어 최자영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지금 강재인 바로 당신 앞에 있잖아요. 최자영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이제 강재인은 나예요. 강세리는 무릎 꿇은 자영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은 어느새 진지해졌고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나야, 나 제인이. 최자영은 멍하니 강세리를 바라보다가 불쑥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했니, 방금?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꼭 약 드셔야 해요. 내 걱정 말고 약 꼭 챙겨 먹는 거 내가 늘 말했잖아. 기억 안 나요? 강세리는 마치 대본처럼 익숙하게 과거 제인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약 안 드시면 나 진짜 울 거야. 그랬던 거 엄마 기억하죠? 순간 자영의 눈빛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제인아, 우리 제인 정말 너니? 강세리는 자영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예요. 엄마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영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강세리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못 알아봐서 미안해. 우리 제인, 우리 딸. 강세리는 한쪽 팔로 자영을 토닥이며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한켠엔 차가운 계산이 어른거렸다. 한참을 그렇게 자영의 품 안에 머물던 강세리는 천천히 일어나며 자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엄마, 너무 울지 마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요. 자영은 여전히 제인이라 믿는 강세리를 붙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세리는 자영을 등지고 나서며 아무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강재인이 혹시 돌아온다 해도 이제 방어할 칼자루 하나쯤은 만들어놨지. 그녀의 입가엔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잔인하리만치 평온하고 치밀한 미소였다. 눈을 뜬 강재인, 모든 걸 기억하다. 새벽의 병실은 고요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희미하게 침대 위 강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잠시 후 천천히 떴다. 여긴 어디지? 탁자 위에서 졸고 있던 김도윤이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인 씨, 정신이 든 거예요? 괜찮아요? 강재인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더니 도윤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도윤 씨, 왜 여기 있어요?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3개월 전이에요. 차 사고가 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드디어 깨어났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때 기억나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도로가 무너져 있었어요. 무언가에 부딪힌 느낌이었고 차량 폭발 직전이었어요. 연료 탱크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고 브레이크도 조작됐어요.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강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누군가가 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을 일부러 죽은 것처럼 위장했어요. 가짜 장례식도 치렀고 병원도 다른 이름으로 입원시켰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었어요.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는요? 우리 엄마. 도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길게 내뱉고 말했다.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사실 지금 세리가 제인 씨 어머님까지 조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리가 상례식장에서 자영 여사님이 흘린 치매약통을 주었어요. 그걸 보고 자영 여사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강재인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요? 김도윤에게 최자영의 일을 설명들은 강재인은 숨이 턱 막힌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말도 안 돼. 강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제인 씨 어머님이 정말 세리를 제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상태로 회사 이사진에게 연락하고 세리를 회장으로 밀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답니다. 강재인은 그대로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입술이 말라붙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건 그냥 회장 자리를 뺏긴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엄마와의 모든 추억까지 모두 세리가 훔쳐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되찾아야 해요. 제인 씨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강재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싸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부터 되돌릴 거예요. YL그룹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그 순간 병실 안으로 스며들던 햇살이
조금 더 짙어졌다. 강재인은 천천히 손을 움켜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세리 가만 안 둔다. 사무실에서 도청장치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바로 제 사무실 책상 아래 붙어 있던 겁니다. 실시간 송신형이었습니다. 정우성 대표는 김도윤의 말에 힘을 실었다. 우리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YL그룹 회장의 통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순간 강미란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도청장치요. 그게 진짜 나온 거예요? 그녀는 황기찬을 바라봤지만 황기찬은 눈썹만 한번 꿈틀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김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실은 회장님께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으셨죠. 저는 도리상 이사회와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기찬에게 다시 물었다. 회장님, 그게 사실이에요?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있었는데 그냥 덮으신 거예요? 황기찬은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씌우려는 프레임이면 거기까지만 해. 난 처음부터 그런 일 시킨 적 없어. 정우성은 단호히 끊어 말했다. 누가 설치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입니다.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YL그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미란은 황기찬을 따로 불렀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청장치라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황기찬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내가 한 일 아니야. 그냥 내가 덮은 것뿐이야. 강미란은 그 말에 더욱 차가워졌다. 자리가 사람보다 중요하게 보이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책임질 수 없다면 회장이라는 이름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어떤 길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강미란은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황기찬은 강세리를 불러냈다. 그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그대로 터뜨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도청장치 그거 결국 터졌다고. 강세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이미 알아버린 일이야. 너무 흥분하지 마. 대책을 세워야지.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이제 그만해. 이 판 다 흔들리지 않게 선은 지켜야지. 더 이상 내 이름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강세리는 끝까지 담담했고 속으로 당신이 만든 게임이에요. 선은 당신이 먼저 넘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신도 그 자리가. 황기찬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더군요. 병실에 앉은 김도윤은 말끝을 맺고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거기엔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황기찬, 강미란, 정우성, 네 사람의 대화 요약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강미란 이사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무실에서 도청장치가 나왔다는 말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얼굴이 완전히 굳더군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강미란, 그녀는 결국 이 회사 사람일 뿐이에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녀가 망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의 황기찬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강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상 옆에 놓인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제 나도 움직여야죠. 몇 주 만에 병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처음으로 병동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긴 했지만 강재인의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먼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네, 어머니에게 가야겠어요. 그날 오후 강재인은 옅은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골목 어귀에 도착했다. 그곳엔 낯익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작고 조용한 치킨 가게. 하지만 이곳은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최자영이 머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자영은 반가운 얼굴로 강재인을 바라봤다. 어머, 세리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 추웠지? 강재인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앉았다. 엄마, 나 왔어. 최자영은 여전히 그녀를 세리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혼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걱정 마. 곧 있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최자영은 멍하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세리 착하지. 재인이 걔는 요즘 왜 안 오는지 몰라. 연락도 없고. 강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시간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젠 꿈이 아닌 현실을 바꿔야 할 시간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요?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세리, 그녀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젠 내 자리를 지킬 칼자루 하나는 손에 넣었어요. 그 순간 차창 밖으로 붉게 저무는 석양이 비쳐들었다. 이제 싸움의 서막은 끝났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다음 이야기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강재인이 스스로를 증명하러 돌아온다. 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